자, 우리 비트코인 또 열심히 존버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코인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월 10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1시 27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는 영상을 시청하시는 와중에 0.5초면 충분하다.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많이들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오셔서 시청하시는 분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비트코인 영상을 또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도 한 번씩 해주셔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 제가 9월 5일에 영상을 한 차례 좀 찍어드렸었는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요렇게 이제 상단에 요렇게 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 요게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제가 찍어서 올려드린 영상입니다. 제가 9월 5일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여기 찍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바로 52K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한번 빠져 내려올 가능성 역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요 하단 채널과 요 상단 채널 좀 평행을 요렇게 맞춰 본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찍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의 요 상단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64K고요. 하단은 이제 52K. 이렇게 이제 잡아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간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58K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단기간 58K까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위아래로 흔드는 이러한 모습 역시도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추세 속에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52K를 무너뜨린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좀 예상을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48K, 그리고 빠진 만큼 또 도로 빠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44K까지 열어놔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52K를 찍고 반등을 58K까지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64K까지. 그러면은 거의 뭐 추세가 이렇게 지금 일치해 가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깃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 폭등할 준비를 한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점이 사실상 이렇게 좀 좁혀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좀 가줬다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크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렇게도 제가 박스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단을 55K로 보겠다. 그죠? 상단은 70K로 보겠다. 자, 요렇게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55K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역시나 52K까지 한번 빠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매수는 요 사이 구간에서 요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52K까지 내려왔어요. 그죠? 거의 내려왔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도달은 안 나왔습니다만 거의 뭐 비슷하게 적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시나 추세 자체로는 여전히 하방 추세인 것이고, 결국은 이제 여기를 좀 잘 지지를 해 준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와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뭐 비트코인 쪽 ATM 사기가 기승한다고 하거든요. 조심하세요. 작년 피해액만 1,500억이라고 합니다. 그놈의 참 이 사기치는 것도 아주 그냥 갖가지예요, 갖가지. 네, 좀 생뚱맞은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곳곳에 사기꾼들이 아주 판을 치는 아주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거시경제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번 주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제 해리스 트럼프 대선 TV 토론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지난번 바이든과 트럼프 TV 토론에서 뭐 사실상 완전히 그냥 트럼프가 바이든을 박살낸 느낌이죠. 그죠?
결국은 사퇴했고 해리스가 결국은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네, 그런 순간이었는데 이번 TV 토론 역시도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CPI, PPI 연속적으로 또 발표가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다음 주에 요 FOMC 회의 발표. 이제 금리 인하가 말이죠. 25bp로 갈 것이냐, 50bp로 갈 것이냐,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사실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빅컷으로 갈 것이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금리 인하가 그래도 빠른 폭으로 진행이 되겠구나. 라고 또 시장에서 환호성을 지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금리 인하를 완전히 그냥 묻혀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고 하는 것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지금 경기 침체. 결국은 근데 경기 침체가 맞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겠죠. 고용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상 이제 미국의 대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제 2달 남았죠, 2달.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뭐 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루게 된다. 기존에 이제 채용이 되어 있는 직원들 역시도 일단은 해고를 보류시킨다라는 거죠. 채용 역시도 보류하는 거고. 미국 대선 이후에 진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기업 입장에서는 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러니까 채용 역시도 예상한 것보다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고 역시도 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채용을 많이 해야 그만큼 해고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 현재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안 나와주고 있다. 결국은 미국의 대선이 2달 남았으니까 이 2달 동안에는 사실상 뭐 어떤 예상하는 그런 고용 지표들이나 이 경기 지표들 그렇게 썩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게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들이 줄줄이 또 비엔나 소세지로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확인을 해 가면서 또 투자를 이어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추가적인 소식을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자, 비트코인이 매도세 속에서 이제 고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반감기 중에 최악의 반감기, 뭐 시즌 아웃이다, 시즌 종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뭐 고갈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반등이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반감기 전 조정을 포착한 암호화폐 전략가 렉트 캐피탈이 이 BTC와 암호화폐가 반등 또는 지속적인 반전을 목격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 이후 미국의 대선 이후부터는 충분히 불장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곧 매도세가 약화가 되고 가격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하락 압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결국 이제 매도세가 고갈되면 결국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반등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융 전문가들도 이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예요, 권유. 그죠? 비트코인을 반드시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뭐 간단하게만 보면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에 노출되어야 한다. 그 돈을 잃어도 괜찮아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라. 당연한 이야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통화나 가치 저장 수단이 될 것이라고는 또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젊은 세대가 비트코인에 매료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에는 큰 인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사실 근데 정부가 가장 관심 많은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열심히 각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뭐 이제 독일이 좀 일부 팔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이 비트코인 역시도 미국과 중국의 전 다툼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장을 완벽하게 독식을 하느냐,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절대로 비트코인을 팔지 마라.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할 것이다.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의 부채가 말이죠. 4경을 돌파하고 있는, 우리나라 돈으로 어마어마하죠 진짜. 4경을 돌파하고 있는 이러한 자리인데, 이거를 뭐 또 비트코인을 확보를 해서 일부 뭐 부채를 갚는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은 이제 미국 역시도 열심히 지금 이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뭐 범죄자든 뭐든 열심히 지금 긁어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역시나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미국은 중국에게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앞으로 나와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랙탈 비트코인 뭐 메인넷 가동, 진짜 비트코인 확장 기술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 있는데, 자, 요 내용은 뭐 잠깐 그냥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비트코인 뭐 사이드 체인들 이더리움 가상 머신 대신 비트코인 뭐 네이티브 스마트 컨트랙트 초점을 맞춰서 비트코인 레이어 2임을 표방하는 프로젝트들과 차별화하려고 하는 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인데, 프랙탈 비트코인은 뭐 블록 확정 시간을 30초 내로 줄이고 레이어당 용량을 20배 늘렸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미국 대선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 이전에 이제 금리 인하 뭐 다가오고 있는 거고, 9월에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이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금리 인하 뒤쪽으로 10월부터 반등이 나올 것이냐, 미국 대선 결과 이후에 11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냐, 결국은 이 두 가지 방향성 중에 하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뭐 늘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항상 9월에는 약세였어요. 그죠? 이번 달 역시도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10월에는 좀 평균적으로 좋았어요. 그죠? 10, 11, 12, 4분기 동안에는 항상 좀 좋은 이러한 좀 흐름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냐 11월부터의 반등이냐, 이 두 경우의 수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이후에 역시나 미국의 대선이 있는 그러한 해이기 때문에, 자, 2020년도에도 괜찮았죠. 그죠? 근데 이때는 사실상 뭐 금리 인하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22년도 때부터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금리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의 대선까지 확실하게 어떤 방향성이 나와야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잘 다져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저는 지금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52K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좀 관점을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삼각수정 끝내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이제 쭉 상승했죠, 올해 초에. 그죠?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 깃발 패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단을 제가 그냥 대충 그었는데 뭐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결국은 58K 선을 확실하게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전망했던 여기까지는 이제 들어맞았고, 단기 반등 여기까지는 유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64K까지 예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또 강하게 뚫어내줘야 결국은 이제 요렇게 가는 좀 추세가 다시 한번 좀 이어질 가능성 역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52K는 바닥이었다. 여기를 잘 지지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또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저항 맞고
이렇게 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또 52K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잘 지지해주고 이제는 끝내고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제 전망은 그래요. 아시겠죠? 자, 다시 넘어가서 자, 또 이 번스타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은 8만 달러까지도 상향 돌파가 될 것이다. 80K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내용이 또 나왔네요. 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번스타인의 분석가인 고탐 추가니 씨는 11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의 올해 좁은 거래 범위에서의 탈출도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교착 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됐다.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실상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에는 반등폭이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민주당이 잡아도 일정 부분 상승은 나와주겠지만 그 폭 자체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는 굉장히 갭 차이가 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제 또 이 9월이 지나면 업토버, 10월이 옥토버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이제 이렇게 붙여서 업토버 뭐 이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 어느 폭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이냐. 일단 11월에도 FOMC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9월에는 좀 눈치를 보면서 25bp 요렇게 좀 인하를 한 다음에 이 뒤에도 역시나 인하를 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11월 대선과 함께 아예 좀 빅컷으로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 이후부터 간다. 저는 지금 요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코스피보다 코스피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말이죠. 그야말로 뭐 때문에 난립니까? 금투세 때문에 진짜 난리예요, 난리. 차, 이게 진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지금. 증시에 뭐 완전히 그냥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놈의 금투세 때문에 증시 지금 뭐 완전 박살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미국 역시도 이놈의 세금 때문에 난리예요. 지금 해리스가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또 세금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늘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라면 반발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그죠? 그리고 가장 어이없는 게 자, 미실현된 자본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진짜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엔비디아한테 적용을 해놨더니만 4,950억이어도 어마어마한데 무려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600조 원 이상 이거를 세금으로 내야 된대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 지지율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당연히 떡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참 네 그냥 색깔 잘못했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도 이해가 되십니까? 이놈의 세금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골치가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 뭐 새로운 또 뭐 위상이 뭐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것도 한번 좀 볼까요? 뭐 크게 내용은 없는데 자.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인식하는 일반적인 견해와는 달리 주로 보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험이 뭡니까? 보호를 받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금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야 나는 이 어떤 자산에 대해서 아니, 뭔가 보호를 받는 기분이잖아요. 그죠? 물론 뭐 금도 이제 급등락세가 지속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내 자산으로서 가치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비트코인 역시도 위험 자산이기보다는 이 자산으로서의 어떤 보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2100만 개 이 한계죠, 한계. 요즘에는 이 비용 효율이 안 맞아가지고
이 채굴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 점점 이제 이 어떤 반감기에 대한 효과는 점점 이제 미미해지게 되겠죠. 그죠? 앞으로 이제 자산의 어떤 가치로서 정말 화폐의 가치를 하게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꾸준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시나 전체적인 좀 시장을 보게 되면 오늘은 역시나 또 약세장이죠. 그죠? 네. 뭐 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또 그래도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임에도 뭐 수익은 꾸준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단타 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알트코인들 또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뭐 스트라이크도 7,900원 이하 5% 반등 성공했고요. 스트라티스도 성공했죠. 날짜 보시고 요때 날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볼게요. 빠르게 볼게요.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며칠이었죠? 9월 5일이었죠. 그래서 요날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5% 이상 또 수익 만들어 드렸고 스트라티스 또 보게 되면은 자 스트라티스는 9월 6일이었으니까 이제 요 날짜죠. 요 날짜. 그래서 요 날짜에도 역시나 5% 이상 네, 수익 만들어 드렸고 자 이제 어제 이제 또 공유를 하나 해드렸거든요. 자 보시면은 요 크레딧 코인 그죠? 8시 40분에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렸는데 10% 이상 반등하면 매도합시다. 이렇게 좀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크레딧 코인을 또 한번 보게 되면 자 오늘도 사실 이제 8% 반등이거든요. 어제 이제 요 자리에서 잡아 드린 거예요. 최근에 하락 진행되고 바닥 찍고 요 반등. 자, 요 타점에서 잡아 드린 겁니다. 요 날 저가. 그래서 요 520원 요렇게 좀 잡아 드렸는데 이틀 강한 좀 반등이 이렇게 나와 주면서 최고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올라와 있었냐면 616원까지 왔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지는 요런 이제 흐름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틀 동안 해가지고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이제 이렇게 수익을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은 이제 좀 잘 버텨내 가면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다시 한번 폭등 나오기 전까지 최대한 또 지금 단타 장세니까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열심히 또 예수금을 만드셔서 한 주씩이라도 조금씩 더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폭등 코인 요렇게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요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거니까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네, 반드시 이렇게 또 폭등 코인이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놓으시면은 꾸준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좀 뭐 이것저것 길었네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고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